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영어 말하기 인증시험 JT Speaking Junior English Test Speaking의 실전 기출문제 풀이 특강을 맡게 된 이루겸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입니다. 영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JT Speaking이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오늘 강의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것들을 설명할 거냐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영어를 왜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JT 스피킹이 우리 영어 실력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배워보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JT 스피킹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응시할 때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지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영어 교육의 필요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맞죠?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언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영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인구가 제일 많은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어를 너무나 많이 쓰면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어쨌든 각종 생활들을 많이 하고 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언어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주요 의사소통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해외로 여행을 자주 갑니다. 맞죠?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되면은 영어권 국가가 아닌 곳에 가더라도 영어를 쓸 수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여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언어 배경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의사소통을 하는데 영어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외국인 친구가 영어권 국가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채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또한 영어로 당연히 대화를 나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언어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주요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글로벌 시대 및 지식, 정보화 시대의 필수 요소입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터넷 많이 하잖아요. 맞죠? 인터넷에서 많은 것들을 찾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정보 같은 걸 검색을 할 때 인터넷에 실제로 떠돌아다니는 정보의 정확한 퍼센티지를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대략 80% 이상의 정보가 영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국어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어는 1%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 품질의 정보를 얻고 싶다면 당연히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논문 같은 것들을 발표를 합니다. 연구자들이. 맞죠? 영어권 국가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 권위 있는 그런 학술지 같은 거에 논문을 발표할 때는 영어로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결국 그런 정보를 접하려면 영어를 못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결국 그게 번역되는 정보를 취할 수밖에 없거나 혹은 번역되지 않는 정보들도 되게 많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남들보다 빠르게 어쨌든 취득하려면 당연히 영어가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 정보화 시대 필수 요소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필수 역량이라고 하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어린 친구들 나중에 국제기관, UN 같은 데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UN 같은 국제기관에서 일을 하려면은 영어는 아주 기본인 거고 그 외적으로도 다른 언어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는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서 여러분들께서 일을 하면서 무리 없이 의사소통을 하려면 영어를 아주 잘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더 활발해질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정말 국제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그런 사업가가 되고 싶다면 영어 능력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언어를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문화 또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하나 더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할 만한 내용인 거죠. 많이 의문을 가지는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더 발달을 하게 될 거고, 물론 지금도 번역할 수 있는 뭐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이 있고 통역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내가 왜 영어 공부를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은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번역된 무언가를 확인할 때 그 번역본이 제대로 된 번역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번역기를 통해서 통역을 할 때, 즉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할 때도 그 통역기가 제대로 그 말을 전달해 주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내가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될까는 이런 걸로 결정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 영어 실력을 확실하게 키우셔야만 여러분들이 의도하고자 하는 것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의도하는 걸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으시죠? 이렇게 우리가 영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꼭 기억을 해 주시면서 JET 스피킹에 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ET 스피킹이라고 하는 것의 개발 목적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걸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듣기 읽기 시험인 JET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JET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와 그 읽기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JET 기반의 말하기, 쓰기 시험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개발된 겁니다. 영어학습의 목표인 커뮤니케이션이 추구하는 영어의 4가지 스킬이죠. 즉 응시자의 종합적인 영어 능력, 그러니까 말하기, 쓰기, 읽기, 그 다음에 듣기까지 포함이 되는 거겠죠. 이 4개의 스킬을 전부 다 총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건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게 되면은 실력이 골고루 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리딩이 잘 안 돼서, 읽기가 잘 안 돼서 정보 습득이 늦어지거나 한다면은 그 정보 습득을 토대로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듣지 못한다면 의사소통이 어려울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때로는 여러분들이 글로 전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쓰기가 제대로 공부되지 않았다면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의 스킬을 전반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JET라고 하는 시험이 개발된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JET 스피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대상은 우리나라 초등학생, 중학생이 기본적인 평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영어라는 언어를 레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의 장점, 그러니까 이 JET 스피킹이라는 시험의 장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학교나 학원에서 영어 학습을 계속 하죠? 맞죠? 그 영어 학습의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언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성취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측정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약간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렇게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여러 분야와 상황을 케이스별로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JET 스피킹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다양한 상황들을 맞닥뜨려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의 유형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어민을 만나거나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겠죠.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연습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농구를 하는데 농구 훈련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계속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상상 속에서 그런 상황을 떠올려 보면서 예를 들어 슛을 쏜다면은 그런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계속 연습을 하면 실제로 그 상황이 왔을 때 훨씬 더 슛을 잘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JET 스피킹을 준비하면서 접해본다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유연하게 스피킹을 통해서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맞죠?
자, 그러면 활용 및 확장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JT 스피킹, Z 스피킹을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긴 할 텐데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확장을 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Z 스피킹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토익 브릿지 스피킹이라는 것과 토익 스피킹이라는 상위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성인까지 이어지는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학을 할 때 쓰는 TOEFL 스피킹이라고 하는 뭐 그런 시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고요. 왜 이게 준비가 가능하냐면 이게 전부 다 CBT 방식입니다. Computer Based Test라고 하는 거라서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학생을 상대로 학교나 지자체에서 해외 연수나 탐방 같은 기회를 주는데 그때 선발 시험으로 활용 또한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응시 급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험자 영어 학습 시간이나 학년 또는 홈페이지 샘플 테스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자유롭게 급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초급, 중급, 고급이 있는데 그 급수를 여러분들 누군가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한번 요걸 응시해 봐야지라고 결정해서 응시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문제는 총 13문항부터 15문항까지 급수별로 다른데 이걸 이따가 저희가 표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시험 소요 시간은 약 15분 정도의 시험이 소요가 됩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고급은 걸리기는 하는데 대략 15분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점수 및 레벨은 각각의 레벨이 전부 다 180점 만점이고요. 취득 점수에 따라서 합격 레벨이 결정됩니다. 이 또한 도표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게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진 도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초급부터 보시면은 초급은 베이직부터 베이직 플러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15문제가 나옵니다.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다른 레벨에 비해서 조금 더 문항수가 많죠. 총 15분 소요가 되고요. 180점 만점입니다. 145점에서 180점을 취득하게 된다면 레벨 5를 취득하게 되는 거고 105에서 144점을 받으시게 되면 레벨 6를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하 점수를 받으면은 뭐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도전을 하시면 되겠죠? 맞죠? 보통 우리가 이 점수를 받기 위한 학습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유형들에 나오는 다양한 상황들을 토대로 미리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중급적으로 가보면 우리가 레벨을 Intermediate Plus 그리고 Intermediate 이렇게 나눠놨는데 총 13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2문제가 줄었죠. 그리고 15분 소요가 됩니다. 총점은 180점이고요. 여러분들이 145점에서 180점 점수를 취득한다면 레벨 3를 취득할 수 있는 거고 105에서 144점은 레벨 4를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학습 기간은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급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급은 가장 높은 단계가 되는데 레벨은 Advanced Plus와 Advanced가 있겠고요. 총 13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시간은 약 20분이 소요가 됩니다.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길죠. 조금 긴 답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점은 180점이고요. 145점에서 180점을 맞으면 가장 높은 레벨입니다. 레벨 1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요. 105에서 144점을 받으시면 레벨 2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습 기간은 가장 어려운 레벨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2년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평가 방식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첫 번째로 컴퓨터로 통제된 채널을 통해 듣고 말하기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학생들이 같은 공간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거나 어쨌든 개별적인 헤드셋을 끼고 시험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대답에 방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똑같은 문제들을 동시에 듣고 치른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대답을 하면은 그 녹음된 파일이 전송이 되거든요. 그걸 토대로 채점자가 영어 말하기 능력을 평가한 후에 아까 보여드렸던 레벨과 점수를 산출해서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평가 내용은 이따가 앞으로 저희가 강좌를 쭉 진행하게 될 것에서 보게 될 텐데 각 파트별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답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얼마나 잘 제시되느냐를 토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기 때문에 언어기 때문에 당연히 문법, 어휘, 발음, 억양 등을 살펴보고 전반적인 스킬 평가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낸다라는 거죠. 자, 평가 과정은 YBM 온라인 스코어링 네트워크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면 자동으로 전송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답하는 YBM 전문 레이더, 전문 평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원어민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채점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점에서 180점이고요. 그 다음에 레벨은 1에서 6까지 표시가 될 겁니다.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task performance라고 해서 과제 해결 수행 능력입니다. 물어보는 질문을 이해하고 정확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느냐. 그리고 completeness, 완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완성된 응답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understanding,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질문의 내용과 의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변에 접근할 수 있는가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언어의 기본적인 부분을 평가할 때 grammar, 문법 같은 거, 어법을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하는가, vocabulary, 그러니까 얼마나 적절한 단어를 딱 적용해서 쓸 수 있는가. 그다음에 fluency, 말을 할 때 너무 천천히 떠듬떠듬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는가와 마지막으로 pronunciation and accent입니다. 발음 강세 및 억양입니다. 영어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랑은 다르기 때문에 액센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나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의할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이크 버튼이 불이 켜지거나 그리고 난 다음에 삐 소리가 나면은 답변을 녹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내사항과 질문 플레이 헤드셋 버튼에 불이 켜지죠?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답변 생각 시간이 나오고 전구 버튼에 또한 불이 켜질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따라가시면 될 거고요. 반드시 시험 규칙과 룰에 따라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답변할 시간이 아닌데 그냥 답변을 해버리거나 이러시면 녹음이 안 되겠죠. 그리고 적당한 목소리, 모든 질문에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그 시간에는 전부 다 녹음이 돼서 전송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점수에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자, 시험 화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파트를 진행하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답변하거나 준비하거나 할 때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의 총 진행률이 몇 %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여기 불 켜지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들을 때는 여기 불이 켜지겠죠. 그 다음에 생각할 시간대 여기 불이 켜지면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답변할 때는 몇 초 답변하라고 뜨겠죠. 그때 답변을 쭉 하시고 멈춤 버튼이 딱 켜지면은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1강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트 스피킹이 어떤 시험인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 강좌부터는 저희 초급부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